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죠. 지금은 충분히 이불 속에서 더 쉬셔도 됩니다. 적어도 주간 김욱혜를 다 보실 때까진 말이죠. 한 주간의 영화 연예계 소식을 전부 일망타진하는 주간 김욱혜, 이번 주도 시작해볼게요. 마블 영화 샹치 앤 더 레전드 오브 더 텐 링즈의 제작이 7월 말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작년 마블 페이지 4의 일환으로 발표가 된 작품이었어요. 주인공은 중국 출신의 캐나다 국적 배우인 심 리우가 맡기로 되어 있었고, 캐스팅되고 1년도 안 돼서 금년 초에 호주에서 촬영을 시작했었죠. 그러나 3월에 중단이 되고 언제 촬영이 재개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7월부터는 카메라를 돌릴 수가 있다고 하죠. 여러 계획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어야 하는 마블 영화 특성상 어떤 한 편이라도 미뤄지면 거의 블럭 단위로 개봉을 미뤄야 할 수도 있기에 마블은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캐스트와 스태프들은 전부 촬영지인 호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검역을 받아야 하겠죠. 개봉일은 2021년 2월 12일이었지만 같은 해 5월 7일로 연기가 되었고, 주연인 심리우는 여름에 엄청 히트칠 영화가 될 거야 라면서 SNS로 심경을 밝힌 적이 있었죠. 배트맨으로 HBO 맥스와 재계약을 했다는 벤 애플렉이 여전히 여친 아나디 아르마스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넘어가시죠.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가 워너의 신작 영화 프로스티 더 스노우맨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조건을 제작사와 협상 중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신작 영화는 실사와 CG를 적극적으로 융합해서 만들 예정이라는데, 모든 영화가 실사와 CG를 적극적으로 융합하긴 하죠. 얼마 전 유튜브를 시작한 캡틴 마블의 브리 라슨이 So I made a decision,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이 스타워즈와 헝거게임, 터미네이터 리부트의 오디션을 봤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서 브리는 오늘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터미네이터 오디션 때도 펑크가 났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추억에 잠겼는데요.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향후 제작될 스타워즈를 프로듀스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었고, 지금은 출연 배우들을 타진 중이죠. 그래서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는 브리 라슨이 혹시 다음 스타워즈에 출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작년 초쯤에 브리가 제다이가 되고 싶다는 발언을 하거나 제다이 복장을 입었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팬들 중에 일부는 클론워즈의 아소카의 실사판을 연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이미 브리는 스타워즈의 오디션을 받고 등장할지도 말이죠.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말하길 자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스타워즈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보라고 계속 권했던 사람들이요, 다름 아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의 감독인 루소 형제라고 하네요. 영화 시빌 워에서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로 앤트맨의 다리를 칭칭 감고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이라는 진짜 오래된 영화 본 사람들 없냐,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을 위해서 루소 형제가 톰에게 볼 것을 권했고, 그렇게 스타워즈를 보게 된 톰은 그 뒤로 스타워즈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에서 피터는 엄청난 스타워즈의 광팬이라는 그런 설정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톰 홀랜드는 전혀 이 시리즈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재밌습니다. 2009년에 전 지구상을 지배했던 영화 아바타의 속편이 현재 제작 중이라죠. 아바타 2편의 제작 100일을 맞아 컵케이크로 축하를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처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존 프렌도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원래 아바타는 딱 2작품만 만들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카메론 옹께서 작품을 총 4편으로 늘려버렸습니다. 2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대 설정은 1편으로부터 몇 년 후로 주인공 제이크와 나비족인 네이티리 사이에 아이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 공개되었던 세트 사진에서는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수중 모션 캡처 기술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헐리우드 최정점의 테크니션들을 쥐어 짜내고 있는 이 영화가 과연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아바타 속편의 개봉일은 2021년 12월로 그 뒤로 1년마다 속편을 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디즈니 리조트의 명소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잭 스패로우라는 희대의 캐릭터를 알렸죠. 당연히 속편이 필요하고 왜 그게 지금 어려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2작품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그 2가지 작품은 서로 연결성이 없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캐리비안의 해적 첫 번째 영화에는
1편부터 4편까지의 각본을 담당했던 테드 엘리엇 말고도 대박을 쳤던 드라마인 체르노빌의 작가 크레이그 메이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속편이 아닌 리부트가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작품은 마고 로비와 버즈 오브 프레이의 작가인 크리스틴 어우드슨이 의기투합한 캐리비안의 해적의 외전격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느끼시는 불안함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캡틴 조니가 돌아올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죠. 얼마 전까지는 디즈니가 꽤 많은 부분에서 협상을 진전시켰다는 말이 있었으나 문제는 재판이 점점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정도 많이 미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니가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나왔죠. 조니의 매니저였던 네이선 홈즈에게 보낸 2015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주고받았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문은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요. 행복해지는 약후라든지 하얀 녀석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엠버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인지라 조니가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고 7월 7일에 열릴 재판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재판 때는 조니의 전처와 친구인 위노나 라이더도 출석해서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스타트rek과 원더우먼 시리즈의 크리스 파인이 헐리우드 최고의 크리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에는 멋진 크리스들이 많죠. 크리스 프렛, 크리스 햄서스,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보니까 전부 마블이군요.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크리스 중에서 왜 크리스 파인이 최고의 크리스인고 하니 현지 시간 6월 29일 월요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서점에서 나온 크리스 파인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팬들은 이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크리스 파인은 마스크를 써도 멋있어 보인다며 핫맨 웨어 마스크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습니다. 이걸 계기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도 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톰 행크스도 7월 10일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 예정인 영화 그레이하운드의 프로모션 때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3가지뿐이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을 씻는 것. 이 기본적인 3가지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겼죠. 지난주 주간 김용회에서는 헨리 카빌의 슈퍼맨을 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대담 영상에서 또다시 슈퍼맨을 연기하냐는 질문에 헨리는 나날이 소문이 증폭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도는 썰들은 좀 이상하거나 너무 믿으면 좌절할 수도 있어 라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복귀 협상이 없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지야.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그게 설령 진짜가 아니어도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나는 꼭 그 캐릭터를 다시 연기하고 싶어 라면서 또다시 이번 주에도 하고 싶다는 어필을 했습니다. 얼마 전 NSOA가 레미제라블에서 호흡을 맞췄던 휴잭맨과 액터스 온 액터스에 출연을 했는데요. 81회 아카데미 때 무대에 올랐던 이야기 등 추억설을 풀더니 애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언급을 시작. 놀란 감독님은 의자에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난 딱 2번 놀란 감독님이랑 일을 했는데 감독님이 의자를 두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의자에 앉으면 다른 사람도 앉는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했다며 촬영 현장에서 놀란 감독의 무의자 방침을 전했는데요. 놀란 감독은 대변인 켈리 부시 노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반박. 촬영장에서 자신이 금지시키는 것은 휴대전화와 흡연뿐이며 애니 언급했던 의자는 비디오 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감독의 의자로 각자 신체적인 필요가 아닌 계급 구조를 기반으로 할당된다면서 의자를 금지한 적은 없으며 놀란 감독의 촬영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월버그가 실은 아주 심한 알레르기 체질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인스타에 피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올렸는데요. 일단 등이 아주 넓죠. 무슨 닌자 거북이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마크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30가지의 다양한 물질들을 테스트했는데 대부분의 것들로부터 반응이 있었고 그 중에 3분의 1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의 모든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깨닫는데 49년이 걸렸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마크는 자신이 아주 강한 알레르기 체질인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죠. 브래드 피트와 사귀고 있다고 전해졌던 아리아 쇼켓이 열애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입을 열었네요. 아리아가 말하길 우리는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보도에 나온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라면서 열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스파이크 존스 감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죠. 한때 열렬하게 사귄 바가 있었던 가십걸의 팬 베질리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두 사람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드라마와 현실을 넘나들면서 사귀어왔었죠. 지금 블레이크는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가 되어서 새 아이를 갖게 되었고 팬은 가수인 도미노 커크와 결혼을 했습니다. 팬은 가십걸 이후 넷플릭스의 너의 모든 것에 출연해 열연을 보여준 바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죠.
그런 팬과 가십걸의 네이트 역, 체이스 크로포드와의 대담 영상에서 블레이크와의 몇몇 에피소드를 들려줬는데요. 2007년 당시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블레이크가 팬에게 아이폰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폰은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귀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팬은 아이폰이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았고 꽤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사주는 여자친구에게 그랬단 말이죠. 아무튼 가십걸은 이미 13년이나 된 드라마지만 마치 SNS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리는 시대를 앞서 나갔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윌 스미스와 그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는 20년이 넘게 삶의 동반자로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4초 만에 임신한 걸 알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맞았었고요. 부부로서 오랫동안 사이가 좋은 비결은 조스 라이프라고 털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미디어의 일가족이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부부관계가 변모하고 있다는 두 사람은 결혼의 의미가 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지 않는다고도 했죠. 그저 평생의 파트너십 같은 거다 라는 입장인데요. 윌도 아내를 라이프 파트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제이다가 외도를 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R&B 가수인 어거스트 알시나인데요. 어거스트가 한 인터뷰에서 이걸 밝히고 말죠. 세상이 어떻게 여기던 내 인간성이 추궁당하는 것은 내버려둘 수 없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누구랑 하이파이브를 하든 데이트를 하든 상관없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어지는 어거스트의 말입니다. 나는 실제로 윌 스미스와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 스스로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에서 라이프 파트너로 변했고 이제 로맨스와는 무관하게 되었으니 윌이 내게 허락을 해줬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거스트가 제이다와 알게 된 것은 약 5년 전으로 스미스 부부의 장남인 제이든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거스트는 스미스 일가의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는 등 온 가족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이 소동을 두고 윌 부부는 노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 제이다가 침묵을 깨고 대리인을 통해서 어거스트가 한 발언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성명을 발표. 윌 스미스의 대리인도 일부 언론을 통해 제이다가 남친을 사귀는 걸 인정했다는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조만간 제이다는 토크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일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은 고 폴 워커와 빈 디젤의 우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두 사람은 정말 절친이다 못해 그들의 자녀들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사이입니다. 폴 워커의 딸인 미도우 워커는 얼마 전 빈 디젤의 새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이 장녀인 하니아, 그 옆이 둘째인 빈센트, 오른쪽 아래 막내가 폴린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떠난 폴 워커를 기리기 위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도우는 이 사진에 가족은 영원하다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미도우는 작년 8월 하니아와의 투샷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빈 디젤은 폴의 사후에도 미도우와 탄탄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미도우가 작년 11월에 21살이 되었을 때는 SNS에 너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빈삼촌이 라는 메시지를 올렸었죠.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아직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두 사람의 우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